한국한국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앞서서 조국 대표님, 황운하 원내대표님, 서왕진 정책위 의장님 세 분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15분, 20분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은 시장에서 간단하게 하셨으니까 모두 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보자들 중에서 지역 현안을 잘 알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내세우셔야 될 텐데 조국 대표님께서는 영광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시는지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까지 세 분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등록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후보분들의 첫째 말씀드릴 것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후보들과 저희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의 경쟁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후보가 확정될 것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의원 워크숍에 세 분이 오셨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영광 같은 경우는 제가 영광 출신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지만 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서왕진 의원님 이 저희 당 정책위 의장이시고 정책위 의장으로서 본인이 영광 출신이시고 본인의 친인척분들이 여기다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기 전부터 우리 서 의장께서 본인이 고향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친인척이 여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의장님은 물론이고 저희 당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에 없습니다만은 영광 지역에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영광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어떠한 정책으로 여기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서 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길게 말씀드리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장 좀 저희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새로운 어떤 발전 동력이 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그 효과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제대로 연결될 수 있는 공익적 발전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동안은 사실은 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설계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텐데 대체로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로운 군수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그 체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력과 태양광 연금 체계를 만드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문제도 지역 주민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현안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과 관심사 이런 것들이 잘 확인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군의 총의를 잘 모아내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국이 좀 새로운 단계로 일종의 노령화가 되어가면서 연금 소득자들이 전국적인 어떤 여행이나 새로운 어떤 수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영광에서 그와 관련해서 백소 해안도로 등 좋은 자원, 또 좋은 먹거리, 또 종교 성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것을 잘 연결하고 또 프로그램을 잘 체계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새로운 발전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구상들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조만간 종합적으로 저희들의 정책 구상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광만이 아니라 곡성 또 부산 금정구에서도 후보를 낼 것이고 준비 중에 있는데 각 지역별로 어떤 정책이 가장 맞는가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고요. 조만간 아마 추석 연휴 되기 전에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상세한 정책 발표는 그때 추석 전에 각 세 지역 모두에 맞춘 공약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는 보이지 않고 정당만 보인다. 사실 이게 그냥 기초 단체 당의 재선거일 뿐인데 지나치게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혁신당도 그렇고 두 정당의 맞대결이라는 정치 키워드로 좀
이슈를 좀 몰입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인데 전국에서 지금 4군데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대립구도가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책으로 그리고 후보로 저희는 저희 후보와 또 저희 정책이 민주당 후보, 민주당 정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세히 밝혀질 것이고 물론 영광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후보를 민주당 후보보다 더 좋은 후보를 모시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역 선거이긴 하지만 각 당 전체, 민주당과 혁신당 전체가 뛰어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그 지역만의 선거가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 정치가 또 지역 발전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들고 그 자체는 그러한 경쟁 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 의장님께서 영광 관련해서 한 3-4가지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은 중앙 정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축소에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 현재 종합부동산세에서 거둬진 한 70-80%는 다 지방교부세로 내려가게 됩니다. 종부세가 서울의 일이 아닙니다. 또 특정 호남이나 다른 지역에 국한된 일도 아닙니다. 종부세가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되게 되면 영광을 포함해서 지역으로 오는 세금이 대폭 줍니다. 그럼 금방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 지상에서 많이 보았는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호남에 저희가 후보를 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남 정치의 발전, 지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구도가 유권자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물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그건 호남만이 아닐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호남 유권자분들이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당을 선택을 했고 그 속에서 큰 성과를 낳았고 그 점에서 저는 호남 유권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민주화 끝난 이 시점에서 지역 정치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지방 정치에서 어떤 구도가 좋은가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창당 시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쟁이 민주당과 혁신당의 건전한 경쟁이 있을 때 넓은 의미의 범민주 진영이 커지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려고 했을 때 2월 13일 창당 선언을 하고 3월 3일 창당을 했을 때 많은 민주당 인사분들이 또는 언론에서 그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의 방해가 되고 또는 범민주 진영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역대급으로 범야권 의석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왜냐?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판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있게 됨으로써 양 진영이 서로 열심히 뛰어들고 투표 의지가 높아짐으로써 민주당과 혁신당이 같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4군데밖에 되지 않지만 지방선거도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전국에 있어서 각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고 그 힘이 차례차례 모여서 결국은 대선에서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전 기자님 말씀하셨던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관심을 갖는 선거가 되는 것 좀 바람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 단위 영광에서의 어떤 정책이 좋으냐 어떤 후보가 필요하냐의 경쟁 외에
향후 지역 정치가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유권자에게 묻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재보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현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진보진이 분열되면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금 좀 화합을 할 시기 아니냐. 그랬는데 저 뭐 박지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저 친분도 있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하고 있습니까? 박지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봤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전 이재명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는 가장 1위의 대통령 후보 아니십니까? 그리고 저와 비교해 보게 되면 저보다 경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풍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대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님 참 존경하는데 지금 우리 이 지방선거는 대선 전에 대선은 저는 3년 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3년 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동 목표이고 저희 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더 가열차게 정권 교체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 그러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대선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 지역 26년의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지방선거 단위에 지역 단위에서 판이 활성화되고 유권자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좀 박지원 의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력이 열세인 건 사실인 것 같고 지금 지방선거를 경험해 보신 건 황운하 원내대표 그리고 지도부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그럼 이번 지방 재선거를 치르실지 너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력이 압도적으로 약합니다. 저희 국회의원 12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 171입니다. 당원 조직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재정 압도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뛰어들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있으면 저희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